혹시 오늘도 이런 결심을 하셨나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카페에 가고 12시까지는 기획안을 다 끝낸 다음 오후에는 운동을 가야지. 계획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형광펜으로 예쁘게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당신은 여전히 침대 위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떠돌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짜 해야 하는데 라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난 역시 의지력이 부족해. 난 그냥 게으른 사람이야.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진단은 이겁니다. 당신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당신은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게으른 완벽주의자, 레이지 퍼펙셔니스트라고 부릅니다. 왜 완벽주의자가 게으르게 변할까요? 얼핏 들으면 모순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의 완벽주의자가 최고의 결과를 위해 달린다면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실패에 대한 공포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전부 아니면 전무, 올로와 낫생이라는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아예 안 한 게 나아.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망치면 그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잖아. 우리의 뇌는 이 거대한 압박감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숲에서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뿜죠. 이때 뇌가 선택하는 가장 쉬운 생존 전략이 바로 회피입니다. 즉,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일을 시작하느니 당장 즐거움을 주는 쇼폼 영상을 보면서 뇌를 마비시키자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미루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느껴질 완벽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자기 가치와 성과의 위험한 결합.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성과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내가 쓴 보고서가 비판받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도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사실이 탄로나는 것. 이처럼 결과물이 곧 나 자신이 되어버리니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한 환경, 완벽한 기분, 완벽한 자료가 갖춰질 때까지 시작을 유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완벽한 타이밍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대한 벽 앞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미루는 진짜 이유. 심리학에는 자기 불구화, 셀프 핸디캐핑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에 대해 변명거리를 미리 만들어두기 위해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 시험 전날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하거나 마감 직전까지 게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감 2주 전부터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결과가 나쁘다면 어떨까요? 그건 변명할 여지 없는 내 실력 부족이 됩니다. 하지만 벼락치기를 해서 결과가 나쁘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어, 전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 라는 아주 훌륭한 핑계가 생깁니다. 즉, 내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미루기라는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게으름은 고칠 수 있는 습관처럼 보이지만 무능함은 변하지 않는 본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환상. 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은 바로 기분의 함정입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은 집중할 기분이 아니라서. 이들은 행동하기 전에 적절한 감정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동기부여는 시작 전이 아니라 시작 후에 발생합니다. 우리 뇌의 측좌핵은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일단 몸을 움직여서 자극이 들어와야 비로소 도파민을 분비하며 이제 좀 해볼 만한데? 라는 의욕을 만들어내죠. 준비가 완벽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기차가 오기도 전에 선로 위에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기차가 들어올 때 켜지는 법입니다. 완벽한 기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일단 시작한 나만이 그 기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실패의 재정의, 데이터이지 심판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완벽주의자에게 실패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하지만 성취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단순한 데이터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격언 중 빨리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쓴 형편없는 초안은 여러분의 실력을 증명하는 증거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방법은 효과가 없으니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는 정보를 주는 소중한 피드백입니다. 핑퐁 메소드를 떠올려 보세요. 탁구공이 네트에 걸렸다고 해서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다음 서브를 어떻게 넣을지 고민하면 될 뿐이죠. 여러분의 가치는 성과라는 결과물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가 0점이든 100점이든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무거운 완벽주의의 갑옷을 벗고 가볍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뇌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2분 법칙의 실전 적용. 심리학적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우리 몸에 실제 처방전을 투여할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도구는 앞서 언급한 2분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것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의 뇌는 책 한 권 쓰기, 자격증 따기 같은 거대한 목표를 마주하면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저건 너무 힘들어, 도망쳐! 라고 말이죠. 이때 2분 법칙은 뇌를 속이는 일종의 해킹 툴입니다. 매일 1시간 운동하기 대신 운동화끈 묶기. 리포트 10장 쓰기 대신 노트북 켜고 파일 이름 저장하기. 방 전체 대청소하기 대신 내 책상 위에 있는 컵 하나 싱크대에 갖다 놓기. 여러분, 딱 2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2분 안에 시작을 완료하라는 뜻입니다. 일단 운동화끈을 묶으면 밖으로 나갈 확률이 80% 이상 올라갑니다. 뇌는 일단 시작된 일은 끝내려는 습성인 자이가르닉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2분짜리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축소시키세요. 시작이 우스울 정도로 쉬워야 뇌의 저항이 사라집니다. 목표를 잘게 쪼개는 기술, 청킹. 2분 법칙으로 첫 발을 뗐다면 그 다음은 일을 청킹, 즉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완벽주의자가 미루는 이유는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고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공부하기는 목표가 아니라 소망에 가깝습니다. 뇌는 구체적이지 않은 명령을 받으면 혼란에 빠지고 결국 익숙한 게으름으로 도망칩니다. 이제부터는 할 일을 원자 단위로 쪼개보세요. 영어책 피기, 단어 5개 읽기, 예문 한 문장 소리내어 읽기, 책 덮기. 이렇게 잘게 쪼개진 리스트를 하나씩 지어나갈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연료가 되죠. 완벽주의자들은 종종 한 번에 완벽하게 처리하려다 과부하에 걸리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작은 성취의 반복을 통해 가속도를 붙입니다. 기억하세요. 거대한 장벽을 넘는 방법은 벽을 통째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을 먼저 치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5초의 결단, 생각의 고리를 끊는 법.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서 나중에 할까? 조금만 더 쉴까? 라는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멜 로빈스의 5초 법칙입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 혹은 책상 앞에 앉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 마음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겁니다. 5, 4, 3, 2, 1, 발사. 그리고 1이 되는 순간 생각하지 말고 즉시 몸을 일으키세요. 우리 뇌는 무언가를 미루기 위해 수만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비가 오니까, 내일 2배로 하면 되니까. 이 무의미한 생각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물리적으로 몸을 움직여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5초 카운트다운은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해 여러분을 생각 모드에서 행동 모드로 즉각 전환해 줄 것입니다.
자책이라는 독약, 자기 비난의 악순환. 솔직해져 봅시다. 이분 법칙도 알고 청킹도 배웠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하루 끝에 우리는 어김없이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하죠. 역시 난 안 돼. 의지력 파격이야.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책은 미루기를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미루기를 악화시키는 독약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미루고 난 뒤 자신을 강하게 비난한 학생들은 다음 시험에서 또다시 미루 행동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한 학생들은 오히려 다음번에 더 빨리 공부를 시작했죠. 왜 그럴까요? 자책은 우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줍니다. 우리 뇌는 이 불쾌한 감정, 수치심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고 그 도피처로 또다시 스마트폰이나 게임 같은 회피성 즐거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책이 미루기를 낳고 미루기가 다시 자책을 낳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자비라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이제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감독관이 아닌 다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자비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오냐오냐 하며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 오늘 좀 힘들었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일은 다시 2분만 움직여보자 라고 북돋아주는 아주 전략적인 태도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에게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만약 당신의 소중한 친구가 계획을 못 지켜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너 진짜 답 없다. 그냥 포기해 라고 말할 건가요? 아닐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지금부터라도 하나만 해보자 라고 말해주겠죠. 바로 그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뇌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다시 행동할 수 있는 여유를 되찾습니다. 환경 설계,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 멘탈을 잡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의지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독하게 마음먹고 해야지. 하지만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금방 방전됩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완벽주의자는 의지력을 쓰지 않는 환경을 설계합니다. 시각적 자극 제거.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설계의 문제입니다. 진입 장벽 낮추기. 아침 운동이 목표라면 전날 밤 운동복을 입고 자거나 문 앞에 운동화를 꺼내두세요. 핑퐁의 환경화.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듣고 반응하듯 내 환경이 나에게 신호를 주게 만드세요. 알람이 울리면 생각하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게으른 이유는 환경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작은 어렵게, 딴짓은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의지력보다 100배 강력한 환경의 힘입니다. 완벽주의를 성장의 엔진으로 바꾸는 법. 지금까지 우리는 완벽주의의 어두운 면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주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너지를 나를 찌르는 칼날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장의 엔진으로 바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적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기준은 높게 잡되 실수에는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번엔 70점짜리였으니 다음번엔 75점으로 올려보자 라는 식의 점진적인 개선에 집중하세요. 핑퐁 메소드에서 한 번의 랠리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서투른 랠리가 모여 하나의 멋진 경기가 됩니다. 완벽함이라는 도착지가 아니라 탁구공을 계속 넘기고 있다는 과정 그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결론. 완벽보다 위대한 완성의 힘. 유명한 페이스북의 사내 문구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벽함보다 완성이 낫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이 문장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격언입니다. 세상에 나온 50점짜리 결과물은 머릿속에만 있는 100점짜리 기획안보다 수천 배 더 가치 있습니다. 전자는 수정하고 보완해서 100점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후자는 영원히 0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화려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상으로 향하는 당신의 발걸음입니다. 비록 그 걸음이 무겁고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속삭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서 그냥 한 걸음만 떼보세요. 당신의 다음 이분은 무엇인가요? 영상 초반 침대에 누워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모습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하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배운 2분 법칙, 5초 카운트다운,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건가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 마시기, 이불 개기, 아니면 댓글창에 나의 2분 법칙은 이것이다 라고 딱 한 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사소한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스노우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5분 심리학 처방전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미 당신은 변화의 시작을 끊으셨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처방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작의 용기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리주력자 스마트 휴먼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